시장. 예, 빌드업이란 개념이 저희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프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빌드업을 통해서 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경쟁사들이나 시장에서 나만의 특색을 찾아가면서 숨막히게 압박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한 골을 넣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한 준비, 그걸 위한 전략 전술을 저는 이제 프로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그냥 오늘은 이벤트 써봤다가 내일은 저 사진 찍어봤다가 아니면 경쟁사 이벤트 따라해봤다가 이런 것들은 그러다 어쩌다 들어갈 수는 있겠죠. 뻥 찼는데. 근데 이제 이 빌드업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 이런 우연에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드업의 개념을 잘 알게 되면 한 골을 넣기 위해 아주 정교한 컨텐츠 맵을 짜고요. 그 컨텐츠 맵을 짜다가 결국 한 골을 넣게 되죠. 그리고 그 한 골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계획대로 됐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운 좋게 어디에 뻥 차가지고 들어갔어.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게 아니라 그 돈 벌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교하게 설계돼서 결국 한 골을 넣고 그래서 뭐 2대1로 이기던 3대1로 이기던 아니면 4대3의 전쟁터를 만들던 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가 통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케터들은 굉장한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컨텐츠 빌드업의 개념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컨텐츠 빌드업이란 건 뭐냐? 빌드업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컨텐츠를 짤 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한 골, 우리에게 한 골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에게 한 골은 바로 고객 한 명을 뜻하겠죠. 고객들의 마음속에 골을 넣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죠. 특히 경쟁사보다 내가 골을 많이 넣거나 혹은 어떤 경쟁사들 중에서도 엄청난 경쟁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소대님 얘기를 좀 듣다가 경쟁사들이 막강한 애들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장 교란하시는 혹은 시장에서 자본력도 있고 맨파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경쟁사 중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맨날 수비만 막 하다가 어쩌다 한 골을 우연찮게 넣어서 그 요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쟤네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루과이랑 붙었을 때 작년에 아니면 혹은 포르투갈과 붙었을 때 분명히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전략상 약팀인데 불구하고 저희만의 전략들과 맵을 짜가면서 결국 골을 넣고 반격을 하고 성공을 했었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컨텐츠 맵을 잘 짜서 컨텐츠 전략을 잘 짜서 그 사람들의 회심의 카운터를 먹인다거나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을 다 희석시키고 무마시키고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서 골을 넣는 전략 전술, 이걸 저는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빌드업은 이런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빌드업에 제가 정의를 하나 찾아봤어요. 오늘 시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 빌드업은 간단히 말하자면 공격을 전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공격자가 상대방의 압박을 뿌리치고 원하는 대로 공격하는 행위를 뜻한다. 압박을 뿌리치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빌드업과 압박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요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경쟁사가 녹록한가요? 예를 들자면 이 컨텐츠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경쟁사가 가격이 싸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굉장히 강력합니다. 경쟁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되면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 컨텐츠 뺏기기 당하는 거, 벤치마킹이라 부르지만 복붙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의 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대방은 분명히 압박을 합니다. 왜? 나도 잘 팔고 싶거든. 가격을 내리거나 유명한 연예인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입점물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따라하거나 혹은 컨텐츠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느낌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브랜딩 패키지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로고를 바꾸거나 등등등의 광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그 압박이 통과하면 고객들은 나보다는 경쟁사의 제품을 사게끔 되는 게 이제 시장의 원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압박이란 단어를 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드업의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의 압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댕님 반갑습니다. 투댕님은 그 상대방의 압박이 무엇인가요? 예. 그 상대방의 압박이 무엇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컨텐츠 전략을 짤 때 제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프로씨라고 하는 사이트를 런칭을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금 김혜장 선생님 모델을 쓰고 계신데, 자, 이 프로씨라는 사이트를 제작을 저희가 했는데, 그 프로씨는 엄청, 우리 독일계 세제에서 엄청나게 센 브랜드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케터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경제업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 있어요. 경제업체가 어떠한 식으로 시장을 뚫고 있고, 어떠한 유통을 하고 있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꿰뚫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압박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움직여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아주 효과적인 단어 하나가 살아 숨쉬는 혹은 고객의 마음을 공략하는 이제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짤 수가 있는데, 프로가 아니신 분들, 아마추어인 분들은 그냥 오늘 생각나는 대로 해요. 아니면 오늘 강의 들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업체가 하는 걸 그냥 따라하죠. 이거는 사실 100억짜리 쇼핑몰도 그렇고 200억짜리 쇼핑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곳을 허다하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때까지. 박홍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압박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컨텐츠 빌드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상대방이 광고로 날 압박하고 있나? 가격으로 날 압박하고 있나? 혹은 연예인으로 압박하고, 즉 인지도 있는 사람을 내서서 압박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희석시킬지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저희는 주로 컨텐츠 형태로 희석을 시키긴 하지만 이건 사실 전방위적인 부분도 섞여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채널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은 사이트나 상세 페이지의 경쟁력 혹은 뭐랄까요, 내가 쓸 수 있는 광고 범위 안에서 효과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쇼핑몰들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광고비를 엄청 쏟아부어. 예를 들자면, 나는 검색 광고밖에 못 하는데, 그 경제업체는 페이스북 광고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엄청 깔려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상대방이 가격이 너무 저렴해. 이 시장가에서 나오기 힘들 정도로 난 대응조차도 안 되고, 심지어 나는 3만원인데 경제업체가 9,000원이야.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죠? 혹은 물론 지금은 이제 프로시 사이트 보면은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나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예, 이 프로시 경쟁사가 보고 기겁을 하겠죠.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네? 아이고야,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 인지도를 어떻게 대응하지? 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물론 그 프로시와 뭐랄까 딱 대척점이 있는,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유명한 세제들 있잖아요.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세제들, 연예인을 쓸 수 있는 업체면은 연예인끼리 맞닥뜨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친환경 세제인데 프로씨랑 식기세척기 세제에서 부딪히고 있는 업체였어. 근데 경제업체가 프로씨가 만약에 연예를 써버렸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몰락합니까? 어설프게 개그맨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전략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치게 압박을 하잖아요. 광고비를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연예인도 넘쳐나게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만약 상대방이 광고적으로 좀
많이 쫙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컨텐츠 역습이라는 전략을 쓰죠. 온라인에서는 어쨌든 검색해서 누군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식기세척기도 전용 세제가 있어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막 해서 결국 식기세척기를 쓰게 만드는 LG 생활건강 같은 업체가 있다면 대형 식기세척기랑 소형 식기세척기에 쓰는 세제가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로 중간에서 꺾어버리는 거를 컨텐츠 역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매 결정 단계에서 하이제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김민재 선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수비수? 전 축구를 그래도 은근 좋아해서 그래도 축구를 아주 잘 몰라도 김민재 선수는 아실 것 같은데 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군대에 지금 갔잖아요. 그 우리나라 훈련소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선수가 얼마 전까지 맨유 이적설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엄청난 클럽으로 이적료 1,000억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그 PSG는 이간희입니다. 박광빈이. 그래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갑자기 간다 해도 그건 뭐냐? 하이제킹인데 온라인 커머스에서 컨텐츠는 하이제킹 전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쪽이 원래 항상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이 광고를 많이 못하는 쪽은 예를 들어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세제를 써야 됩니다. 이 베개만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잠깐 기다려봐. 일반 베개 말고 넌 머리가 작으니까 소두형 머리인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머리가 막 크면은 대두형 베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채야죠. 그걸 컨텐츠 역습 전략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이거죠. 왜냐면은 온라인 커머스의 대부분 99.9%는 99.9%는 컨텐츠에 의지하지 않으면 광고를 많이 한 쪽에 항상 밀려왔기 때문이죠. 아이고 재한님은 되게 뭔가 그 왈도 뭐 이런 이제 해외 그 CF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언 네루즈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완전 천재죠. TV 광고 안에 또 TV 광고에 TV 광고 안에 또 TV 광고. 삼성 광고에 자기 영화를 홍보하면서 자기 제품까지 홍보하는 그런 걸 잘하는 천재적인 사람. 뭐, 어쨌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광고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컨텐츠 역습이 빌드업의 핵심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항상 약자잖아요. 왜냐면 축구를 선천적으로 잘하지 않았고 브라질이나 영국이나 뭐 기타 나라들에 비하면 항상 월드컵에서는 최약체였죠. 16강이 목표인 16강을 제발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하는 그게 가장 큰 목표인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써요? 우리가 막 1등 하는 팀처럼 막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안 하죠. 역습을 하잖아요. 우리는 역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고를 퍼붓고 있는 시장에 있어. 예를 들면 가구라든가 이런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컨텐츠 역습을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있는 프로시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마 퍼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경쟁사일 겁니다. 제가 알기엔. 예, 김남주 씨가 있죠. 예. 퍼실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이제 오랫동안 인지도 쌓아왔고 프로시는 식기세척제 전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세제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쓴 거냐. 일단 인지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김혜자 선생님들을 이제 CF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인 부분도 꽉꽉 채우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 거죠. 예. 이것도 빌드업 전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래서 컨텐츠 역습을 한다.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가격으로 밀고 있어. 그럼 나는 그냥 져야 돼? 아니죠. 저희는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가격으로 밀리는 업체들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엔
방법이 거의 한 명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격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우리가 생각해도 뭐 현대차에 아반떼가 나왔는데 경쟁사에서 무슨 세단이 나왔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싸. 그럼 당연히 모든 걸 딱 떠나고서도 가성비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저희가 이제 촬영 장비를 사다 보면은 70200 GM2 렌즈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렌즈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렌즈 하나가 거의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쟁 업체에서 만약 이런 걸 판단 말이에요. 어떤 걸 파냐면 70, 180이라고 해가지고 탐론이란 걸 팔거든요. 좀 전문 분야로 들어가긴 하는데 탐론이라는 렌즈에 들어가면 얘도 비싸게 합니다. 170 정도 하는데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70200하고 70200, 70180이라고 하는데 이게 화각을 얘기하는데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소위 말해서 화질도 비슷하긴 하지만 저희는 왜 이 70200 렌즈가 있냐면 저희는 뭐랄까요? 저희는 프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화질이 나은 제품 컷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색수차, 해상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렌즈를 쓸 수밖에 없죠.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70200 렌즈, 소니의 70200 GM 렌즈 200 거의 340만 원 가까이 하는 그 렌즈를 팔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일반 고객한테 팔면 안 돼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 팔아야 돼.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 뭘 얘기해야 되냐면 왜 프로들이 70200 렌즈로 찍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멋진 작품들이나 멋진 CF들이 70200 렌즈로 찍혀졌는지, 그리고 얼만큼 이 제품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즉 상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팔아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가격이 밀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타겟 고객을 찾아야 되고 그 타겟 고객의 약점을 찾아야 돼요. 약점이란 뭐냐면 그 사람을 푹 찔렀을 때 하고 아픈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쟁 업체가 프로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도 먹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프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이 렌즈는 프로도 쓰지만 프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겠죠. 그러니까 막 이걸 하면서 무이자를 몇 개월 긁어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너도 프로가 될 수 있다. 정답이 재한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봤던 이 소니 70200GM2라는 렌즈를 못하는 마케터들, 아마추어 마케터도 어떻게 파냐면 당신도 화려한 크리에이티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팔면 안 팔려요. 그렇게만 그냥 최고의 미러리스, 최고의 렌즈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타겟을 너무 일반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들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근데 내가 만약에 가격에서 밀린다. 물론 여기 소니니까 잘 파는 거지. 어쨌든 타겟 고객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약점을 찔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연예인이 나온다면 이것도 연예인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한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제일 잘 쓰는 게 이제 협찬화라고 해요. 보통 이 경쟁업체가 연예인이 막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 시장이 꽤 큰 경우거든요. 꽤 큰 경우라 가지고 보통 나 같은 업체도 협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생깁니다. 방송과 협찬해서 포스터라도 한 개 붙여놓거나, 이것도 이제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한님 오늘도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거 택배 시간은 끝났죠 이제. 예, 금요일 오후니까, 저녁이니까. 자, 그래서 이 빌드업의 개념은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설계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일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오홀리브의 빌드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홀리브의 빌드업.
자, 오올리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주 옛날에 저희가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오올리브, 네, 오올리브 검색하고, 자, 오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드업을 해야 되냐? 자, 봅시다. 예. 보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오늘 노셔야죠. 저도 오늘은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오홀리브 같은 경우는 그 빌드업을 할 때가 왔어요.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냐? 오홀리브 같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 드리면 이건 네이버 강의에서도 가끔 나오는 소재인데, 오홀리브 같은 경우 액자 테이블이란 걸 파는데, 액자 테이블이란 게 뭐냐면 요렇게 그 예쁘죠. 예쁜데 그 접이식 책상이에요. 접이식 밥상이고, 그거를 프린팅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틈새 아이디어 상품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 오홀리브라고 하는 업체가 최초로 만들었대요. 용인에 있거든요. 이 업체 만들었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시작합니다. 왜냐? 엄청나게 컸다는 이유는 보시면 여기에 가장 베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 수가 32,483개거든요. 네, 크게 보여드릴까요? 예, 32,483개면은 이 시장이 얼마큼 큰지를 알 수 있겠죠. 예, 후기가 3만 개를 쌓이는 시장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옵니다. 뭐로 치고 들어오냐면 바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섭죠. 예, 가격은 축구에서 보면은 거의 메시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호날두 아니면 메시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게 단순히 우리만 보더라도 가격 싼 거를 무조건 사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의 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격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기 위해서 쇼핑을 만들어 커뮤니케이션 늘리던가 유튜브를 깔던가 뭐 등등등 하는데, 어쨌든 가격 깡패들은 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올리브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경쟁업체가 15,900원에 팔았어요. 15,900원에 팔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딱 거의 1년 만에 그 시장의 순위가 완전 역전돼가지고 경쟁업체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 경쟁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 팔릴 때 오올리브는 한 4개 팔리고,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15,900원인데 19,900원이야. 근데 내가 오올리브야. 근데 오올리브 모르잖아. 모르니까 인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액자 테이블을 검색했던 사람들이 15,900원짜리 클릭해봤는데 뭐 이미지도 깔끔하고 괜찮고 막 이래. 컨텐츠도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싼 데를 고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가 훨씬 더 많이 쌓이죠. 싼 애들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오올리브가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자, 오올리브는 빌드업을 어떻게 했을까? 자, 볼까요? 우리가 일단 빌드업을 어떻게 했을까? 자, 빌드업.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을 짜야 돼. 자, 짜보자. 경쟁업체가 가격으로 밀고 있어. 가격으로 밀고 있고, 난 19,900원 팔고 있는데 경쟁업체 15,900원이야. 무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는 되게 격차가 큰 제품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거센 압박, 경쟁업체 호날두랑 메시를 닫아가지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기지? 그걸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 그럼 빌드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요, 뭐 호날두와 메시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빌드업의 그 개념은 뭐냐면, 빌드업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예요? 빌드업에서 풀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의 핵심은 그냥 뻥 차가지고 공격수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수비수로 주고, 수비수가 미드필더 주고, 다시 수비수로 줬다가 다시 윙에 줬다가 공격수 해가지고 헤딩을 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뭐냐면 한 방에 요행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요쪽 딱딱딱 패스들을 엄청 현란하게 한 다음에 결국 내가 원하는 선수가 골을 넣게 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몸값이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골키퍼입니다, 여러분. 골키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맨시티라고 하는 그 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고 FA컵 우승도 하고 그 프리미어 리그 우승 트리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뭐랄까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가장 핵심이 바로 골키퍼예요. 그 펩 가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이 골키퍼를 볼 때 한결같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맞지? 바르셀로나 있을 때는 슈터켄이라는 선수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에르 미넨에 있었을 때는 거기 뭐였죠? 니우만 이름을 까먹었다. 니우만가? 하여튼 그 사람 썼고 지금은 그 브라질 선수를 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골키퍼를 잘하는 건 기본인데 그렇다고 세계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같은 조씨 그 선수처럼 빠르냐? 그게 아니라 패스를 잘합니다. 패스를 굉장히 잘하고 이 패스를 잘해서 그 수비수한테 굉장히 잘 전달을 하는 형태인데 재한님도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재한님도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CF계랑 두루두루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비수하고 그런 패스워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드업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조연도 맞습니다. 박근기 퇴근하시면서 문자하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빌드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뭐라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골키퍼예요. 아시겠어요? 빌드업에서 중요한 건 골키퍼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컨텐츠를 짤 때 역할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텐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재한님이 그렇진 않겠지만 CF쟁이들은 공격수만 생각해요. CF쟁이들 소위 말해서 그냥 오프라인 마케터들 바이럴 마케터들은 이야 이 영상 5초 안에 사람을 다 홀려버릴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놀랍고 그런 제품들만 찾거나 그런 영상들만 찍거나 그런 광고들만 하죠. 예. 근데 컨텐츠 빌드업자들은 뭐부터 신경 쓴다? 바로 골키퍼부터 신경 씁니다. 즉 뭐냐면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해야 될까? 고객들이 만약에 내 수비수들을 다 해집고 들어와서 골을 이제 막 넣으려 그래. 그랬을 때 방어를 하는 거죠. 예. 방어를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공격수는 페북 마케팅 업체들 얘기 맞아요. 그 골키퍼들은 이런 건 몰랐지 하고 틈까지 딱 막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틈까지 딱 막아버리는 거야. 자, 그런 거는 그런 생각, 즉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기에서 요런 얘기를 해줬을 때 딱 막을 수 있겠다. 요 얘기를 하는 순간 경쟁업체를 확실하게 의심시킬 수 있고 내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오홀리브는 고객 집까지 안전배송, 테이블 상판 검수와 다이블 테리 뒷면 검수와 모서리 보호 작업을 한 다음에 테이블 박싱 고객 집까지 안전하게. 자, 골키퍼는 어떻게 하면 잘하냐? 골키퍼는 페널티킥을 잘 맞는 골키퍼들은요, 상대방의 근육의 움직임을 본답니다.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예상해서 뛴다고 해요. 왜냐면 차는 순간 늦었고 근육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어떠한 컨텐츠까지 할 수 있을까를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포장하는 것까지는 안 보여주겠지. 포장도 깔끔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틈을 메꿔요. 골키퍼는 최소한의 틈을 메꾸는 거죠. 이게 골키퍼 컨텐츠예요. 즉 고객이 구매 결정 단계에서 포장하는 장면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포장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경쟁업체들은 안 보여주는 컨텐츠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최종 구매 단계에서 안심을 할 수 있게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안심 메시지 디테일하게 하나의 틈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골키퍼 컨텐츠입니다. 즉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소한 컨텐츠들을 나열을 해서 고객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경쟁업체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틈까지 메꾸느냐 이게 골키퍼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수비수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적어놨지만 골키퍼 컨텐츠는 어쨌든 뭐냐면 이런 틈까지 막는 퍼포먼스와 디테일 컨텐츠들을 얘기하고요. 그냥 무슨 얘기냐, 상품들은 위에서 쭉 나열됐잖아요. 상품들은 쭉 위에서 나열됐어. 막 이런 상품들은 위에서 경쟁업체도 똑같이 나열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페이지 끝에 오올립을 선택해야 되는 7가지 이유 해가지고 7시간 착색 테스트를 해봤더니 김치를 부어봤어요. 7시간 경과됐어요. 닦아봤더니 착색 없이 깨끗하네요. 오렌지를 부어봤어요. 오렌지를 7시간 경과했도 닦아보니까 착색 없이 또 깨끗하네요. 커피를 부어봤어요. 7시간 경과했어요. 닦아보겠습니다. 착색 없이 깨끗하네요. 상판 변형이 없어요. 친환경 잉크로 맡아봤더니 냄새도 안 나요. 국내산 MDF만을 쓰고 있어요. 둥근 모서리도 깨끗하게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녹슬지 않아요, 다리가. 이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퍼포먼스랑 디테일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이 이 제품이 좋은 게 틀림없어. 다른 애들은 왜 이런 걸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딱 막는 것. 이것을 바로 골키퍼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7시간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1시간은 너무 흔해요. 이거는 너무 흔하고 보통 7시간 정도 그분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홀리브 측에 의했을 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7시간이 지나도 잘 닦인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으로 했었죠. 자, 어쨌든 그러면 수비수는 뭐냐? 골키퍼들은 이제 틈을 다 막아서 고객의 의심할 수 있는 공격수가 찰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막기 위해서 디테일해야 되고 퍼포먼스 페이지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비수는 뭐냐? 수비수는 이제 우리 생각보다 잘 나가. 너 몰랐지? 이 상품 다 봤잖아. 상품 다 봤고 위에도 있겠지만 이 상품 우리가 후기가 좀 약할 수 있지만 판매량 쩔거든? 지금까지 판매한 게 너무 많아. 어떤 거냐면 62,000개 고객 만족 후기, 826,000개 판매 수,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로고 같은 거 막 붙여놓고 해가지고 신빙성을 높이는 거죠. 잠깐만, 너희들 잘 생각해봐. 나도 되게 유명해. 나도 다른 애들 후기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난 삼성에도 납품했고 나 지금까지 겁나 열심히 팔았고 이 신제품이라서 후기가 별로 없는 거지. 의심하지 마. 너희 돌아가. 자, 그러면은 이제 수비수에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판매량도 많고 나 좀 있는 놈이고 덩치 좀 있으니까 나 뚫을 생각하지 마 라고 덩치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미드필더는 뭐냐? 미드필더, 중간에서 공을 신나게 주고받고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미드필더는 여기가 해야 될 일은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멘트를 많이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올리브에서 빌드업 중에 포인트 중에 뭐냐면 중요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재한님은 제 오올리브 강의를 거의 외우고 있나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면 이제 보통의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들만 있었어요. 코코넛잎, 뭐 유칼립투스, 연잎, 뭐 이런 것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업체도 사진이 3개거나 혹은 5개거나 그런 경우에 5개인 업체들이 이겼죠. 근데 이런 사진들은 경쟁업체와 똑같이 했어요. 즉 미드필더의 수준이 비슷했어. 그랬을 때 오올리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냐면 볼게요. 봅시다. 여기 아마 쭉 내리다 보면은 이게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막 옛날 것도 새로운 것들도 있고 막 그렇게 섞여 있어요. 쭉 볼게요. 아이고 많기도 하다. 상세 페이지 길기도 하다. 이거 아닌가? 잠시, 여기 있네요. 여기 슬슬 나오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썼던 건데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사진이 미드필더 역할은 경쟁업체보다 공차는 시간, 즉 나의 점유율을 높여야 되니까 뭘 한다? 조금이라도 고객들이 체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그걸 아주 정석적으로 가죠. 사진을 많이 찍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사진을 많이 찍거나 아니면은 이런 멘트를 써버립니다. 큐레이터 노트.
코넬 넬슨이라는 사람, 깔끔한 화이트 배경에 톤 다운된 그린 컬러로 표현된 코코넛집 작품입니다. 코코넛잎이 주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시각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인테리어는 플랜테리어 공간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기도 하며 화이트톤, 그랜톤 같은 무채색 공간에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김소예, 곱고 싱그럽게 핀 유칼립투스의 잎사귀 등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유칼립투스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린 이 작품은 거실 한쪽 벽면에 살짝 기대에 세워주면 집안 전체가 싱그러움을 가득 찹니다.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인테리어 잘 어울리며 컬러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포인트 좋습니다. 러브 체인, 하트 잎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덩굴덩굴 러브 체인. 자, 이런 걸 신경 씁니다. 빌드업의 개념을 모르면 이거의 의미를 몰라요.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런 짓이라고 하냐면 당시에 제품이 50개가 넘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썼어요. 일일이 다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이 제품들은 라이센스 계약을 한 제품들이죠. 즉 이미지를 라이센스로 사온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작가군들이 사실은 이 작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알 수 없죠. 왜냐면 그런 라이센스 파는 업체들은 누가 그렸는지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거래 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이 그림만 있고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경쟁업체들도 다 그냥 사진만 나열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이탈리아풍이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노트라고 하잖아요. 큐레이터, 즉 제안하는 사람의 노트인 거죠. 감성적 물씬 그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물론 이 제품 중에 단종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중간중간 비어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 동서고금 만나고 행운과 재물, 이 당시에 이 기획자님이 진짜 이 50개를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쓴 것 같아요. 50개 넘는 걸. 왜? 이유는 딱 하나죠. 미드필더에서 시간과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50개에 되는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빌드업이죠. 빌드업. 자, 골키퍼는 아까 전처럼 그냥 퍼포먼스나 뭐 포장 디테일까지 알려줘가지고 뭐 착색 테스트도 7시간씩 해가지고 진짜 너희들 착색 걱정돼? 걱정하지마. 냄새 걱정돼? 걱정하지마. 저기 포장 걱정돼? 걱정하지마. 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수는 나한테 덤비지마. 나 판매량 많아. 나 후기 많아. 나 쩐 사람이야. 나 삼성에 납품했어. 이런 거라면 미드필더에서는 굉장히 지겹지만 굉장히 번거롭지만 사진 많이 갖다 놓고 멘트 많이 칩니다. 멘트 많이 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쪽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공격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격수는 뭐였냐? 당시에 오올리브의 공격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정말 원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무슨 단어를 만들어냈냐? 실물깡패 오올리브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실물깡패. 그래서 실제로 보니 더 예쁘다. 그 예쁜 소품에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약점이 있어요. 예쁜 소품들은 모니터상으로 예쁜데 사봤을 때 다 엉망진창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었기 때문에 실물 깡패라는 단어를 붙여서 실물로도 예쁘고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 98.6% 고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컨텐츠가 너무 강력한 공격수였습니다. 왜 남들은 그냥 예쁘다고만 하고 이제 했다면 여기는 이제 진짜 예쁜지 확인해봤어? 라고 한 방을 날리는 거죠. 묵직한 한 방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상을 만들어 온 지 39년이라고 해놓고 가족 사진이 나와버렸어요. 한 방이죠. 왜? 경쟁업체는 지금까지도 많은 업체가 그렇지만 회사 소개도 없으니까 가족이 나왔잖아. 39년 동안 만들어 왔다며. 끝났죠. 이런 사람들이 딱 나와서 머리에서 헤딩을 하고 발로 차고 이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골키퍼는 틈까지 모든 경우수를 예측해서 틈새까지 다 막아. 수비수는 덤비지 마. 우리 지금까지 68만 개 팔았고 후기도 6만 8천 개씩 쌓았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덩치 좀 있어. 덤비지 마. 미드필더는
야 잠깐 기다려, 여기 내 얘기 듣고 가, 내 사진 한 개 더 보고 가 해가지고 계속 50개 가까운 멘트를 쳐대고, 그 다음에 공격수가 야 가족이 39년째 우리 만들었고 실무 깡패하고 넣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 빌드업이 통하면서 오올리브가 단숨에 리뉴얼한 지 6개월 만에 1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겁니다. 왜? 나갈 팀이 없잖아요. 고객들이 압박당했잖아. 이 상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압박을 당한다니까요. 이 상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압박을 당해. 위에서는 실무 깡패라는 핵심 공격수가 막 팍 때리고 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39년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 우리 믿어줘 이러고 있지.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가지고 막 모든 공을 다 막아내지. 의심은 하지 마. 의심의 공도 다 막아내지. 그러니까 클릭하면 당하는 거예요. 한 골을 넣었는데 그 한 골이 중요한 건 뭘까? 한 골을 넣으면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짜여져 있잖아요. 잘 짜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빌드업은, 알겠어. 빌드업에서 중요한 거는, 그쵸. 안 사고는 못 빠져나가죠. 돈 내고 나가야지. 그걸 만드는 게 빌드업이에요. 근데 이 빌드업을 만들 때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경쟁사 공격수에만 홀려가지고 더 좋은 공격수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축구는 공격수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수비가 좋아야 1등을 하는 거예요. 수비의 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압박 수비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비의 팀들이 대부분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이탈리아에 뭐라 그러죠? 빗장 수비라고 하나요? 그런 이탈리아 전성기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비를 잘해야 돼. 근데 이 수비에 대한 콘텐츠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공격이 너무 화려하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홀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공격수만으로도 충분히 리그를 제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없다? 뭐가 없냐면 광고 금액도 약하고 가격도 남들보다 비싸고 경쟁업체보다 인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텐츠 역습 빼고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남들 따라다가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꼴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올리브 빌드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제가 두 개를 섞어서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을 짜면서 섞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컨텐츠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빌드업의 핵심은 골키퍼든 수비수든 미드필더든 썸네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컨텐츠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는 못 먹이고 나갈 테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여기 있는 98.6% 고객님 멘트 한 개를 치더라도 98.6%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21년 4월 기준, 그냥 기준이란 단어를 아예 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디테일한 월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썸네일도 있잖아요. 썸네일들 같은 경우도 그냥 큐레이션 노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다 지우고 곱고 싱그럽게 핀 유칼립투스 잎사귀들을 차분한 감성으로 풀어낸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태극기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큐레이션 노트라고 만드는 이 포인트들이 바로 이 빌드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드업을 이해를 하면은 이 단어들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들까지 채워야지만 그랬구나, 너를 봐야 될 이유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방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빌드업에서는 수비수, 디테일 컨텐츠, 퍼포먼스 컨텐츠도 제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특유의 특징, 상세 페이지가 길어지는 거죠. 여성 고객님들도 숫자 나오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특징들이 있죠. 박홍규님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은, 여성님들이래. 예, 여성 고객들은 예쁜 배경에 숫자가 나오는 걸 좋아하고요. 예쁜 배경에. 남자분들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예쁜 그림에 거대한 숫자가 나오는 걸 좋아하고 제가 경험상이에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 남성분들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많이 나오는, 많다는 게 숫자가 높은 숫자가 아니라, 2023년에 돈 많이 버셨네, 이분. 이야, 칸투칸, 예. 왜 이렇게 많이 벌었지? 아니구나. 아니요, 62억이시네, 62억. 헷갈렸어요. 629억인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처럼 누적 매출액, 6월 매출액, 하루 매출액, 방문자 수, 누적 방문자 수,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제 경험상은 그래요. 예. 어쨌든, 프로의 시작에서, 그리고 근데 이제 빌드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무대의 급에 따라서 이 빌드업의 수준이 달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한 사람들은 상대 페이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최소 한 달, 뭐 길면은 뭐 3개월 이상도 기다리고 꾸준히 참고 내 골을 한 골 넣을 때까지 그거를 다 채워간 다음에 데뷔를 빵 시키죠. 근데 이 내가 있는 무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있는 무대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무대급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랑 빌드업을 해야 되는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월드컵 무대에 있는가? 날고 뭐 뛰어다니고 날고 이런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이걸 주로 코스메틱 같은 애들이죠. 가구라든가 아시안컵에 있는가? 가구 중에서 뭐 원목 가구 이런 것들은 아시안컵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메시나 호날두 한 명만 와도 리그가 초토화될 것 같은, K리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되게 좀 브라질에서 공주 찾네 하는 애들이 K리그 와가지고 막 득점만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월드컵에서는 이제 후보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현실상. 그래서 내가 이 리그 중에 어디에 있냐를 판단하고 빌드업을 하는 게 또 다른 영역의 프로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월드컵 감독 정도는 아닌데 아시안컵 감독 정도는 괜찮겠다. 아시안컵에서 1등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능력상 그러나 K리그 감독 정도는 해야겠다. 라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회사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도 그 빌드업의 개념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는 한 코스메틱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월드컵급은 아니에요. 저희는 단연코 얘기하지만 저희는 저기 메인에서 뛰는 그런 업체는 절대 아니에요. 거기 날고기 애들 많은데 막 고혼진의 막 그런 TV만 틀면 그 화장품 CF 나오잖아요. 거기는 월드컵 리그인데, 자, 거기에서 그런 업체랑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뭘 하고 있느냐? 아이고. 제가 요러고 있거든요, 요러고. 보이십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 이거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뭐냐면, 지금 우주복 입고 지금 놀고 있죠. 이런 것도 찍고, 이건 양양 가서 찍은 거고요. 지금 얘는 7개월째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워낙에 큰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보는 큰 프로젝트는 뭐냐면, 준비 기간이 길고 컨텐츠 양이 많아야 될 것 같은 거를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비용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화보 사진들도 찍고, 이런 것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문장이죠. 골키퍼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이라고, 더 이상 이런 거에 감지 말라고, 예, 그 빌드업 7개월째, 아직 3개월 더 남았습니다. 3개월 더 남았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죠. 예. 이거는 뭐냐면
리프 세이프, 그러니까 이제 그 쓰레기 줍는 퍼포먼스 페이지도 만듭니다. 실제로 이게 어제 촬영한 거거든요. 어제 촬영했고,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야, 이 현수막만 30 몇만 원짜리입니다. 예, 이런 거 막, 그, 봉사활동도 하고. 자, 더 있죠. 막, 이거는 이제 그때, 요런 이제, 그, 스위스, 어디였죠? 노르웨이랑 이런데, 봄, 여름 놓쳤어요. 이런 거 찍고요. 예. 어이구,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네. 예, 요런 것도 찍고, 예, 보이시죠? 이런 것만 찍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것도 찍고, 자, 또 뭘 찍냐면, 볼게요. 예, 이런 것도 찍죠. 그러니까 서퍼분들만 5분, 골프 선수만 5분 지금 인터뷰에서 영상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안 끝, 여기서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기에서도 한참 남았고, 이렇게 해서 영상도 찍고, 잠시만요. 그쵸. 요것도 약간 그 골키퍼, 그 미드필더 컨텐츠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시간들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는 거 있고,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있냐면, 여기 나오네요. 나왔다. 예, 이런 식의, 예, 컷들도 찍죠. 보이시나요? 이 컷들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480만원치 정도 됩니다. 이것도 되게 싸게 찍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부만 보여드리니까 일부만. 지금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년 시즌 런칭해야겠죠? 예.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데, 어, 이 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이 영역에서 그 뭐랄까 메이저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물론 거의 상장회사긴 하지만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 여기에서 생존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예, 선크림 시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5%만 상시 팔리고 있는 선크림의 5%만 내가 확보할 수 있어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 이미지 예쁘죠? 예쁘지 않습니까? 예, 또 보여드려야지. 어쨌든 5%만 가져와도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드업을 지금 7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달도 계속 촬영이 있어요. 계속 촬영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12개의 상세 페이지와 1개의 사이트, 몇 개의 영상이, 한 20개의 영상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예. 예쁘죠? 질감 예쁘죠? 이거는 뭐다? 제아님 전용 컨텐츠 같은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미드필더에서 나 때깔 이쁘다! 이거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보였던, 뭐였지? 그, 여기서 보였던, 예.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런 친구들이 그 공격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글로벌 이미지들을 끌어오면서 이제 시선을 확 잡게 만드는 형태로 가져가는데 뉴욕 편, 그 파리 편도 나오고 노르웨이도 나오고 그런데도 부족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하고 그래서 연구소 인터뷰도 하고 왜 여기는 월드컵 라인이니까. 하지만 K리그 정도면 아까 전에 보였던 오올리브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압박이 가격밖에 없어? 가격이 크긴 하지만 가격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탁탁탁 해가지고 여기 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미들에서 막 멘트 많이 달고 사진 한두 장 보여주고 그것만으로도 다 되고요. 사실 K리그 예, K리그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이죠. 예. 쉽다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빌드업의 개념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면 이제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을 노린다면 그만큼의 준비를 하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코스메틱은 안 해야겠어요. 그런 거죠. 예,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해요. 웬만하면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희 맘대로 해봐라 말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도 한번 이제 데뷔 무대를 조심히 준비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사이트 컨텐츠를 1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건가? 예. 9월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심지어. 예. 그럼에도 왜 그러는가? 이름까지 지어가고 패키지까지 만들어가며 왜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약자니까. 왜 컨텐츠 역습. 왜냐면 이 제품도 싸게 나올 제품은 아니에요. 평균가로 나올 건데 평균가로 출시하는 순간 시장에는 이미 헤라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헤라 UV 많이 쓰시잖아요. 헤라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야 유명한 데 많던데 뭐 그런 샤넬부터 시작해서 명품들도 다 팔고 있고 자작나무 선크림이라든가 유명한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의 우리는 광고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컨텐츠 역습이고 그리고 컨텐츠 역습에서 빌드업을 아주 잘 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프로들은 이 빌드업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환 컨텐츠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골 우연찮게 오늘 뻥 찼는데 들어갔네. 이야, 나는 역시 천재. 이게 아니라 골키퍼부터 수비수부터 미드필더까지 꽉꽉 채운 다음에 마지막 핵심 골을 누가 넣어주실까를 결정하는 것. 즉 수비수부터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시간들과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잘 짜여졌을 때 골이 들어가면 그날 파티인 거죠. 저희도 이제 쇼핑몰을 열면 첫 구매가 이러면 막 파티를 합니다. 진짜 파티를 하거든요. 대표님 성공했어요. 와 이러면서 파티를 하거든요. 한 개 팔렸을 때. 왜? 행복한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후기도 하나 없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샀다는 건 먹힌 거지. 그래서 저희가 독도콩콩 할 때도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팔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팔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은 굴러가니까. 후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강해질 거니까. 다만 이렇게 했었을 때 안 팔리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 그럴 때는 경쟁사의 급이 너무 세서 예측한 것보다 너무 세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짠 다음에 내가 전술을 변경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드필더에서 좀 더 부족한 것 같네? 미드필더 점유율을 높여야겠어. 그러면 더 많은 사진 찍고 때깔을 한강에서 찍어보고 오피스텔도 찍어보고 지하철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까? 아니 공격수가 너무 약했나? 공격수를 헤딩을 잘하는 애가 아니라 발기술이 좋은 애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드업의 개념을 모르면
우연찮게 내가 동네 축구에서는 달리기도 빠르고 헤딩도 잘 넣고 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내가 다리를 다치는 경우에 공격수 다리를 다쳤어. 옆에서 막 그 박서준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러고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 아닌갑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렵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업을 하면은 만만한 싸움 되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겠죠. 이 시장에서 누구도 지금 맨시티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거 바르셀로나가 전성기 시절 때는 아무도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포스를 풍기는데 잘만 만들면은 그런 포스를 왕조를 이루면서 10년 가까이 풍길 수도 있는 게 이 빌드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다 보니까 스스로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빌드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재한님 얘기한 것처럼 페북 공격수만 신경 쓰는 시장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빌드업을 위해서 요즘 들어서 저희가 업데이트가 좀 뜸하지 않나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워낙 요즘에 불경기고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되게 준비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준비를 오래 하고 있고 계속 뭐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지만 개수 자체가 아예 틀리죠.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공간조명이라고 하는 업체를 저희가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어딨지? 봅시다. 여기에는 컨텐츠를 제가 안 올렸나 보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네요. 공간조명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빌드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상업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공간 조명을 선택한 이야기들을 지금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이 공간 조명을 샀다는 이야기의 빌드업이 100개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100편이 나올 겁니다. 어제까지 14편을 찍었을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청주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빌드업은 2편만 100편이에요. 100편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업체에서 혹은 고객들로 100명의 이야기를 보고 저 상업 인테리어 저건 우리 집에 어울리겠네? 이 카페는 저렇게 조명 쓰면 좋겠다. 저렇게 한옥 펜션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해서 만드는 게 목적이 되죠. 왜? 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급에 따라서 빌드업을 하니 많이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가 어쨌든 빌드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